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가 한번 들어보셨어요? 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진료했을 때 병원에서 여러분들 진료하면서 어떤 수술을 한다든가 했을 때 1cm마다 꼬매는 거 이런 것들을 수가라고 얘기합니다. 금액 주는 거를. 수가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의학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한다. 사실 의학계인데 의학계로 고쳐놓으면은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훈련이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법조항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9월달 기출문제입니다.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계약으로 정한다.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한다. 자, 1년 이내에, 요게 1년이었죠. 사실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 문제는 1년으로 한다 해서 1년 이내로 한다고 이 조항에서 나왔는지 이 조항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앞부분에 나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조항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하여튼 1년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1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답이 지금 여기에서는 3번이 됩니다. 다음에 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이것도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병원에 가서 본인이 낸 돈 외에 건강보험에서 내는 돈하고 이렇게 전부 다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심사평가원에다가 확인 요청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 확인 요청한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거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더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공단 또는 관련 요양기관 이렇게 문제가 났습니다. 이게 엔드 개념이고 이건 OR 개념인데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달 나온 문제입니다.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평가원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한 요청한 내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확인되는 내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공단 또는 이렇게 조사를 바꿔서 문제가 났습니다. 건강검진 5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도 하고 그에 따른 요양치료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을 빼버리고 나오면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검진의 종류와 대상은 이렇다. 이런 숫자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6세 미만,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 암검진이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다. 이게 전 국민한테 거의 다 해당하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6세부터 20세까지. 사실 정부에서도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고, 사실 요 나이대가 제일 건강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정부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년 5월달 기출문제입니다. 자,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청소년 건강검진 없다 그랬죠. 일반 건강검진 20세 이상, 20세 이상, 지가, 세지가. 자, 암검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급여의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위에 보상이라는 두 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사용자가 치러주는 것이고, 이건 국가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대상이다. 사실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가 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이런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이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여 제한사로 옳은 것은 2020년 5월달 시험입니다. 자, 과실은 중대한이 붙는다 그랬죠. 과실은 이것도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되겠습니다. 보험료 면제.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뭐 이럴 때 보험료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직장 가입자가 해외에 근무해. 해외 S전자 지점에 근무.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이분도 월급을 띄워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나 가족도 같이 넘어갔다. 미국에. 미국 법인에.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 병원 다니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4조 2545 교도소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군대 입대했을 때, 이럴 때 보험료를,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갔을 경우에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럴 때는 또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년 9월달 기출비용입니다. 자, 교도소 수감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를 사실은 정지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어요. 하게 된 이유들은 군대하고 교도소를 군 병원을 또 설립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의사분들 또 월급도 제대로 맞춰줘야 의사분들을 확보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대 병원도 이제 많이 축소됐고요. 교도소 수감돼 있는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은 신청해서 밖에 나와서 치료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치료했을 때 치료비는
국비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국외로 출국한 직장 가입자는 출국 2주 뒤에 가입자를 면제한다. 그거 아니었죠. 1개월이었죠. 현역병이 요양기관 요양을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의급여를, 강제조항, 임의조항을 바꾸어놓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험료의 부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은 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걷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대기업,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보험을 시작하면서 근로자, 사용자, 50대 50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했습니다. 공무원 본인 50%, 국가 50%. 자, 교직원. 공무원에는 공립학교 교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사립학교를 얘기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6.25 사명 끝나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학교를 지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 비영리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혜택을 세금 혜택도 주지만은 이 사람들한테는 건강보험료도 사업주가 50%를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20%를 보태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이 50% 내고 사업주가 학교를 설립 운영자가 30%를 내고 국가가 20%를 냈습니다. 한 5년 전에 직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 혜택을 그대로 주더라도 직원들은 우리 직장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래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법령 개정하면서 교직, 직원, 사립학교 직원은 50대 50을 내고 사립학교 교원은 50대 30대 20을 이렇게 내도록 이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장가입자가 보수에서 받는 월급 말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임대 수입이 나온다든가 돈을 많이 예치해 가지고 이사 수입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거기에다가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이거는 직장가입자가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뭐 사립학교 설립 사용자나 학교가 운영하는 회계나 거의 뭐 같은 맥락이죠. 그 예산 회계만 이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부담할 수 없을 때는 학교의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번 실제 기출 유형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100분의 50, 50%씩 부담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공무원 50% 물죠.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 50% 물죠. 사업주 50% 물죠. 근로자 50% 물죠. 사립학교 교원 50% 물죠. 요게 틀렸죠.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는 30%를 문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도 직원은 50% 물고 교원일 때는 30%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유념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차 납부는 법률적으로 2차 납부를 진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누구냐? 법인의 보험료가 납부된 현재 무한 책임사원, 과점주주. 또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 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등의 양도인이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했는데 사업한 양수인에게 책임을 일단 지우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아니, 재산이 이만큼인데 양수인한테 이만큼 넘겨줬어요. 이걸 과도하게 넘겨줬을 때 그때는 2차 납부를 지우겠다는 거죠. 자, 실제 나온 문제를 보겠습니다. 2020년 9월달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법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현재의 무관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라고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에서 나오지 않고 뭐 이자 수입이나 임대 수입에서 나오는 것은 직장가입자가 본인이 납부한다 했죠. 본인이 납부. 이거는 2차 납부라고 안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교직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 없을 때 학교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9조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고지를 해서 받으라는 거고 납부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입자가 신청도 안 했는데 고지서 안 보내고 그냥 문자로 막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문서로 우리나라 법에 법률상 문서를 보낼 때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우편 엽서가 내 집 우편함에 도달했을 때를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일 경우는 언제 도달한 것을 보느냐?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이때를 도달한 거로 본다. 직장가입자가 사용자가 2명인데 1명한테만 고지서가 왔어. 1명은 계속 못 받다고 주장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고지서가 갔을 때는, 고지를 했을 때는
고지된 효력이 있는 걸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이 2명 이상일 때 한 명에게 고지한 것은 다른 가족들한테도 고지한 효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휴직자는 요새는 1년도 휴직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죠. 휴직할 때는 또 사실 월급의 100%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휴직 끝나고 내겠다. 이렇게 유예를 해달라 이러면은 그 유예가 끝날 때까지 모든 법적 효력이 다 중단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달 기출유형입니다.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거는 다른 조항에 있는 내용인데 맞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등을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문서 교환 방식의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아닌 거죠. 자, 81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등을 독촉할 때 이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독촉할 때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미리 발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건물을 압류하고 예금 통장도 압류하고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관 승인만 받으면은. 원래 건물 압류나 예금하면 개인끼리 하면은 소송을 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은 장관 승인만 받으면은 우리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했을 때 처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이거 뭐 공단에서 할 수 없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으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공매를 대행하게 하면은 또 수수료를 해줘야죠. 지급할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달 나온 문제입니다.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독촉할 때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고 내지 않으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체납 처분을 예에 따라 이를 증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압류한 재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보험료의 분할 납부. 여기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3회, 3회, 5회. 자,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한복에 낼 수가 없어요. 체납 금액이 너무 많아. 이럴 때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월 얼마씩 5회 분할로 납부하게 한다. 7회 분할로 납부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라, 공단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매하고 압류하고 공매하지 말고 압류하기 전에 체납한 자에 대해서 압류하기 전에 미리 당신은 이렇게 보험료가 체납됐으니까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고 나서도 안 냈을 때
장관 승인 받아서 체납 처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분할 납부했던 거를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직원들의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9월달 나왔는 문제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 작성하는 신청서구나. 맞죠? 3회 이상.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에게 공단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된다. 맞죠?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체납할 경우 그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아니죠. 자격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 승인을 해줬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할 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용어로 정하고